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HLB 영상 찍을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겹지 않게 좀 새로운 내용들과 제가 좀 HLB 관련돼서 지금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 구간이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점이 터지게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발생될 수 있고, 어떤 점이 발생됐을 때는 올라가다가 주가가 눌리고 다시 갈 수 있는지, 이러한 흐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HLB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주가 자체가 레벨업이 된 게 사실이에요. 그쵸? 이 85,000원 구간이 단단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이 되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오래 들고 있는 주주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어차피 매도 물량이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들어온 단타들의 물량을 덜어주는 흐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이 HLB가 승인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5월 16일에 말씀드렸죠.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단타꾼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HLB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13조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유통 주식도 90%가 되다 보니까 이 우리 개인 투자자와 기관 외국인 물량이 11조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타 물량들 또한 호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보시면은 호가가 2,000주씩 쌓여 있잖아요. 그죠? 자, 2,000주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은, 자, 100주에 얼마요? 100주에, 자, 1,000만 원입니다. 1,000주에 얼마? 1,000주에 1억이죠. 그죠? 그럼 대략적으로 요 정도 호가라고 했을 때는 거의 18억, 15억 정도의 호가가 쌓여 있는 거거든요. 다섯 틱에. 그죠? 다섯 틱에 15억 정도의 호가가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단타 물량이 뭐 1억, 2억 들어오는 거 충분히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단타 물량들도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세력들 입장에서 여기서 들어온 단타꾼들을 일단 털어주고 나서 출발하는 걸로 보이고, 이렇게 눌러줬을 경우에 중요한 점이 뭐라 그랬죠? 기존에 이제 HLB를 3만원, 4만원대 들고 있던 진성주주들하고 그냥 가짜 진성주주들을 털고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이 주가를 누름으로써 단기적인 물량들을 털어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HLB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도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주가를 올리기 전 최대한 단기적인 물량들을 덜어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 조건부 승인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임상 3상이 완료된 시점이 아닌 회사들, 즉 1상 이상이나 이런 뭐 희귀 의약품, 그죠? 희귀 의약품에서 1상 이상이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일단은 조건부로 승인을 내주고 3상을 시작해라. 그러니까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조건부로 승인을 내주고 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상의 결과를 도출해서 정식 승인을 받아라. 이러한 내용인데,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이 끝나고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출처가 일단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장 막판에 이런 악성 찌라시로 인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걸로 보인다. 그저 거래량을 봤을 때 제가 금요일하고 목요일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5월 16일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찌라시성 뉴스가 쏟아질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 소문의 출발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분에서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보시면 돼요. 결국에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것은 소문 때문에 매도세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매수보다 매도가 셌다라는 거예요. 금요일에. 그죠? 그럼 반대로 여기서 매수가 매도보다 세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5월 16일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이슈로 끌어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들고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매수와 매도세가 싸운다, 이러한 부분인데, 자, 주가가 그럼 올라갔을 때 결과적으로 제가 여기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5월 16일에 그죠? 딱 승인이 됐어. 승인이 됐을 때 핵심적인 건 뭐예요?
매수와 매도세가 싸워서 이기는 쪽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승인이 됐다라고 뉴스가 떴을 때는 엄청난 매수세가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을 던질 사람들이 있냐 없냐요. 있냐 없냐. 근데 저는 여기 차익 실현 물량 놈들을 공매도 세력이라고 봐요. 공매도 세력. 아니, 선생님, 공매도 애들은 이거 승인되면 쇼스키즈에서 주가 끌어올려야 되는데 무슨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신다라고 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요거는 쇼스키즈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폭등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많아요. 근데 저도 그 말에 동의는 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 1%의 확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 1%의 확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외국인 그죠?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HLB에. 그죠? 근데 저는 이 외국인 매수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쇼스키즈로 본 그죠? 쇼스키즈가 들어온 이 공매도 세력들의 손실 금액을 만회하기 위한 해지 물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왜 그런 거냐면은 결과적으로 쇼스키즈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단기적으로 손실이 무한대로 커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거를 뭐로 해지할 수 있냐? 매수로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수.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하면서 쇼스키즈가 들어가면서 이 손실 금액을 이 매수 금액으로 보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손실은 보겠지만. 그래서 세력들이 노리는 게 주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때 모아왔던 외국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재료가 승인되는 시점에서 엄청나게 세게 때리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두 개의 동시에 두 가지의 이점이 있겠죠. 세력들 입장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겠습니까? 이 외국계 공매도 개새끼들은 어떠한 이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네들을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싸워서 솔직히 여태까지 공매도와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HLB 주주분들한테 우리 싸워 이겨서 무조건 승리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결과적으로 에코프로테처럼 어떻게 고점에서 강한 거래량을 터뜨리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을 때리면서 어떻게 공매도를 때린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이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양봉으로 쫙 올라갔잖아요. 이 당시에 고가를 보면은 몇 프로? 29%까지 올라갔잖아. 기대감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수가 들어왔던 물량을 때리면서 같이 공매도가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이 손해본 금액 있잖아요. 손해본 금액을 물량을 사면서 해지했던 이 물량을 끌어모았던 걸 여기서 단기적 단발적으로 터트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세력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지금 재료 소멸로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료 소멸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요. 이런 시나리오가 이미 제 머릿속에는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가 이런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올라갑니다. 재료 승인, 재료 소멸 없어요. 승인되면 당연히 올라가는데 왜 빠집니까? 무조건 올라가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을 속이는 거고 여러분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1%라도 떠오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저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올라갔을 때 다 파는 것이 아닌 3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3, 4년 동안 기다렸던 이 시간을 보상받는 보상받는 차익 실현, 분할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하락을 한번 맞잖아요. 그 멘탈이 나가고 정신을 못 차린다고요. 제가 공매도 세력이 아니라 내가 공매도 세력이라면은 쇼스키즈로 손해봤더니 물량을 해지하면서 올라왔을 거란 말이죠. 그 외국인 물량이 지금 19%, 19.6%에서 20%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강하게 매도세가 때려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밀렸을 때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빠질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에코프로 비교해 드려서 여기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빠질 것이다가 아니라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여기서 뭐가 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원래 기관 투자자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항상 확인한단 말이야. 확인해요. 뭘 확인해요? 정말로 얘네들이 돈을 벌 수 있는지, 승인이 될 건지, 아니 공시가 떴는지, 독점 계약,
알테오젠처럼 독점 계약이 떴는지, 공시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발표가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오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 세력들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과 누르기가 나온 후에 어떻게 다시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로 올라갈 것이고, 이러한 시나리오는 6월에 있을 아스코에서 가남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것이고, 6월에 코스피 이전이라는 재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어떻게 나오는 눌림, 이 하락폭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피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이 파동에서 추가 매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HLB 하면서 제가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정말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3만원, 5만원, 7만원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눌렸을 때 걱정하지 마라, 85,000원 구간 반등할 것이다 까지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주가 올라갈 것이다, 5월 16일까지 폭등할 수 있다 다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게 제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는 점. 왜? 눌렸을 때 또 사면 되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을 일단 우리가 내보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쵸?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하는 게 맞아요? 3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 덜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의 소신이 나는 절대 안 팔 거라는 소신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전혀 여러분들한테 뭐 매도를 해라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거 물량을 안 팔았을 때 고점에서 강력한 조정폭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여러분 많이 겪어봤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맞잖아요. 내가 HM 주주분들 모르냐고요.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구간에서 많이 겪어봤잖아.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미 주가에서 4배 정도 수익, 3배 정도 수익 보는 지점에서 3분의 1, 이거 원금이잖아. 원금 1억 플러스 3억이면, 그죠? 3억 수익 중이면 1억만 매도하면 이거 원금 챙기는 거잖아. 원금 챙기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쵸? 제가 다 팔라는 게 아니에요. 원금만 챙겨놓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멘탈적으로 쉽고 주가가 더 올라갔을 때, 더 크게 갔을 때 더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가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오면은, 야, 내가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이거라도 다 팔고 내가 버텨야지. 이거보다 다 팔고 가야지. 수익 챙겨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여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빠지니까 괜찮다, 반등할 거다. 근데 여기서 막 손절하려고 하고 한 사람 있었잖아. 제가 말렸잖아요. 기간 남아있는데 왜 파냐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분할 매도라고 하니까, 일단 지금 이때와 심리와 또 다르게 무조건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 나중에 주가 올라갔을 때 조정을 받을 때 이 상실감은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주식을 한 사람이면 모두가 느꼈을 거고, HLB 주주분들이면 모두가 한 번씩 느꼈을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자, 공매도 잔고 수량을 좀 볼 거고요. 장고수를 볼 거고, 핵심적인 거는 이 HLB의 시가총액은 개인 투자자만으로는 올라간 게 절대 아니다. 숏스퀴즈와 숏커버링 물량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공매도 잔고 수량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공매도 잔고 수량이 900만 주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 공매도 금액이 얼마요? 2,700억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 수량을 줄여오고 있었다고요. 그죠? 공매도 잔고 수량을 줄여오면서 이거 금액은 어떻게? 유지를 해놨다. 계속. 그죠? 이 과정에서 분명히 추가적인 매수세가 있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지 물량들이 들어왔을 거고, 그 해지 물량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공매도 잔고 수량을 쳐냈고, 그 다음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3월까지 이어졌잖아요. 3월까지. 근데 3월이 된 시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3월이 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잔고가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계속 유지되고 잔고가 올라오는 시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얘네들이 이 300만 주에서 잔고를 줄이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가 300만 주까지 주가를 공매도 잔고 수량을 낮춰놓은 상태에서 얘네가 계속해서 숏스퀴즈를 안 하고 숏커버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승인 실패가 아니라 여태까지 갖고 왔던 해지 물량들을 한 번에 털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 저는 돈이 많은 놈들이 주가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H12에 들어와 있는 공매도 놈들은 돈이 진짜 많긴 합니다. 돈이 진짜 많긴 해요. 그래서 이 승인이 된다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물량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얘네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적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싸워 이겼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싸워 이겼지만 마지막엔 공매도가 승리했다. 핵심은 뭐예요? 마지막에 공매도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코프로처럼 HLB 주가 어떻게 쫙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물량이 강하게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에코프로처럼 빠졌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 빠졌다가 어떻게 기간의 매수세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이게 제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밑에까지 이 하락하는 퍼센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일부 물량만 챙겨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수익을 꼭 한번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팔 거잖아. 그죠? 근데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수익을 챙기면 좋겠어요. 제발로. 진심을 다해서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판단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저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요. 강하게 올라가고 거래량이 터질 때 분명히 단기적인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를 되게 싫어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올라간다고 했을 땐 좀 좋아하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조금 해야 된다, 조금이라 차익 실현 해야 된다 하니까 저를 이제 싫어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정말 의미 있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너무나 힘든 현실이에요. 돈 많은 놈들이 계속 누르면 눌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근데 그걸 우리가 싸워 이기자라고 하는 거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뭐 사실 제 구독자가 10만 명이면 우리 싸우자 할 수가 있겠죠. 근데 HLB로 들어온 구독자분들이 5천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과 싸워서 물리치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실 보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물량을 정리하고 눌렸을 때 다시 그 정리한 물량을 담아보자 라고 하면 좋겠는 거예요. 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 좋아요. 그쵸? 욕을 먹지 않고 응원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단 것만 계속해서 준다라고 했을 땐 이빨이 썩고, 그죠? 몸에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주가가 빠진다는 게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보단 이 세력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세력들이 주가를 한 방에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저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물량이 나오고 나서 기관들이 HLB가 승인된다라고 했을 때 이 기대감을 어떻게 코스피 이전과 그 아스코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기관의 매수세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거는 승인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 좋은 시나리오죠. 그럼 반대로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 말씀드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분할 매도가 맞고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재료 소멸 관점에서 이렇게 주가 밀릴 수 있으니 단기적으로 어떻게 3분의 1 정도나 정리하고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타점까지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이때 영상을 보고 한 번만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랑하는 게 아닌 여러분들에게 이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심어드리고 왜 중요한 자리, 이러한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HLB가 지금 이 구간에서 강한 상승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우리는 물량을 조금만 덜어내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단기 분할 매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봤을 때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한 상태다. 어떻게? 3분의 2분의 1 매도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더 가면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매도 안 했을 때 쭉 빠지면 어떻게 돼? 기분 굉장히 나빠요. 자, 이거 3월 29일 관점으로 단기적인 재료 소멸 나오고 어떻게?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5월 16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조정받고 다시 급등할 때 한 번 더 몇 타점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익을 챙기고 조정을 받는다고 했으면은 몇 타점 들어가야 된다. 다시. 자,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어요. 이거 조정 안 받고 그냥 쭉 가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야, 무슨 책임을 져요? 3분의 1 매도하시면 3분의 1 남잖아. 그죠? 2분의 1 매도하면 2분의 1 남잖아요. 그죠? 바로 올라간다고 한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욕심 때문에 못 파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 욕심. 우리가 지금 3만 원, 5만 원, 7만 원 잘 들고 왔고 뭐 해야 된다? 지금 2분의 1, 3분의 1 수익 챙겨야 된다. 수익 챙기셔야 여러분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익 챙기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기뻐하고 있을 때, 가장 즐거워하고 있을 때,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 어떻게? 얘네들이 물량을 조금씩 던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잘 보세요. 자, 어제랑 엊그저께 거래량보다 뭐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자, 지금 몇 시예요? 10시도 안 됐습니다. 10시도 안 됐는데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개인들이 붙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뭐 하고 있다? 붙고 있다. 뭐에 대한 기대감? 3시 40분에 IR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메타점 잡아가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전거래가 들어가고 있다. 자전거래로 뭐? 매도창에 호가를 쌓아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한투자에서 쇼스키즈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쇼스키즈. 근데 우리가 이 쇼스키즈를 보고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성증권 또한 검은머리 외국인 쇼스키즈가 나오는 그러한 창구로서 작용이 돼요. 누구? 신한, 삼성. 근데 여기서 지금 매도 물량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가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어떤 재료 소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좀 눌렸었죠. 여기서도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여기서 눌릴 수 있으니 버티자 전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당장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월요일에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악성 찌라시로 인해서 주가를 눌러놓고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는 경우에 강한 폭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폭등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질 때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한 번만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연히 결실을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결실을 볼 때 성공을 하는 걸 맞는데 어느 정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계좌를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 충분히 존중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충분히 어느 정도 보상 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돼요. 물론 뭐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HLB 3년 전부터 봐왔었고 저도 HLB 여기 말고도 다른 채널에서 꽤 괜찮게 영상 찍었고 잘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HLB가 단기적으로 여기서 레벨업을 하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레벨이 다시 내려가느냐 이 지점에 서 있는데 저희가 올해 본 HLB는 결과적으로 좋았던 회사는 아니에요. 제 기억에.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언짢으시겠지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서 승리된다라고 했을 때도 단기적으로 아까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생각이 나요. 물론 제가 잘 맞췄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제가 어쨌건 잘 맞췄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또 이제 급등 나오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 많다. 근데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포장하려고 했다면 하면은 올라간다라고 포장을 했겠죠. 그죠? 계속 간다.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쭉쭉 간다. 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들한테 응원도 받겠죠. 우리 함께 합시다. 그리고 빠져도 괜찮아요. 빠져도 공매도 세력 때문입니다. 공매도 세력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주식이라는 것은 현재 구간은 사이버머니고
이 돈이 결과 내 바지 주머니로 들어왔을 때가 진정한 내 돈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상승이 없고 상승 조정을 반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정폭이 단기적으로 한 7, 8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 팔라는 게 아니고 분할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의견에 동의하실지 동의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제 의견을 전달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거짓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 HLB에 대해서 이 매우 타점 정말로 조금이라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매우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타점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스팸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어쨌건 제가 계속해서 영상 찍어 드릴 거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상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거를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HLB 계열사에 대한 부분들도 전부 다 찍어 드릴 거예요. 이 명품 차트 분석, 이게 제 개인 채널인데 여기서도 계열사 조회수가 5천, 6천씩 나와요.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010-9201-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H 또는 못 받으신 분들은 H샵으로 남겨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매도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응해야 되는 거는 뭡니까? 주가 강하게 여기서 올라가서 전고를 돌파하면서 강한 슈팅이 나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요. 제가 강조 더 이상 드리지 않을게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더 이상 강조드리면 뭐 제가 공매도 세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더 이상 강조 안 하겠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매도 타점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9201-6329로 H 또는 H샵 남겨주시고, 결사에 대한 부분도 H 뭐 제약이면 H 제약, H 생명이면 H 생명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꼭 좋은 수익을 응원하고요. HLB가 어떻게 됐건 간에 저는 앞으로 계속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릴 거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꼭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있죠. 제가 3월 달에 또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새로 시작하니까 요것도 필요하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3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수익률을 5배, 10배 만들어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수익률을 좀 보는 거거든요. 50%에서 100% 정도.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게 왜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50% 이상의 수익률을 그리고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걸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조금만 올라가도 빠지면 어떻게? 팔고 싶고, 조금만 내려가면 손절하고 싶고,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최대한 올라갔다 내려가서 바닥권에서 박스권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 아니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우하향하다가 악재로 내려간 후에 반등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만 잘 잡아도 단기적 몇 프로? 50%에서 100% 정도의 수익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 채널에 있는 영상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3월달과 4월달에 어떠한 종목들을 보여드렸고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요거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200명까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게 많이 문자가 오기 때문에 제가 200명까지만 받도록 하고요. 히든 참여라고 몇 번이요? 010-9201-6329 있습니다. 이쪽에 위에 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히든 참여 4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5월까지만 받을 거예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매도하는 것이 아닌 애초부터 뭐예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한 달에서 2달 기다려서 수익을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소액으로 참여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아 가셔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이 50%에서 100%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 어떤 차트가 좋은 건지도 말씀을 분명히 드릴 거니까 무료니까 무조건 참여하세요. 몇 번이요? 010 9201 6329 이쪽으로 히든 참여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는 1억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남겨주신 분들께 못 받았다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나 여기 번호 이제 있으신 분들은 받으신 걸 거예요. 여기 이렇게 1억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제도 열 몇 분께 좀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5배에서 10배 만들어 드릴 수는 없다. 그죠? 종목 추천과 상승하는 종목 찾는 법 이런 걸 알려드리고요. 수익률은 50%에서 100% 정도까지만 보는 겁니다. 더 크게는 안 봐요. 1차 파동만 먹는 거예요. 하락하는 파동에서 반등 주는 이 1차 파동을 먹는 게 몇 프로다? 50%에서 100%의 파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1개월, 3개월 수익 50%에서 100% 목표로 하고요. 네, 링크 드리니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못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서 보여드리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입니까? 3월 7일 이때입니다. 이때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타점 말씀드렸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자, 여기 대한전선 보시면 알겠지만 1월부터 영상을 찍어 드렸고요. 뭐한다? 13,000원 갈 수 있으니 몇 타점 잡아가야 된다. 몇 타점 잡아가야 된다. 전부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회수 보시면 알겠지만 보신 분도 많고요. 정확한 타점으로 제시해드렸다. 그쵸? 이 친구도 여기서 내려가는 추세 유상증자 후에 이렇게 올라갔고요. 얘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옵투스 제약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옵투스 제약. 그쵸? 이때 옵이라고 보내주셨고 3월달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인데 여기서 몇 타점 잡아간 다음에 어디? 위에 거한 몇 타점. 자, 잘 봐봐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3월 14일에 똑같이 영상을 찍어 드리고 추천드렸는데 잘 봐봐요. 자, 여기 보시면 옵투스 제약. 그죠? 공장이 완공된다. 자, 돌파시 체크하자. 흐름을 돌리기 시작한 몇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3월 14일이죠. 자,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예요? 5,800원대입니다. 그죠?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죠? 이때 추천드렸다. 잠깐만 보시면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이 구간부터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 자,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1차 파동 구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2차 파동 갈 수 있다. 그죠? 우리는 이 1차 파동 지점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파는 거겠죠. 그 정확한 타점 또 말씀을 드렸었고 주가 어떻게 갔어요? 바로 9,500원까지 주가 올라갔었다. 고가권으로. 그죠? 이러한 파동을 찾아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자, 여기 보시면 또 뭐 있어요? GNC 에너지죠. GNC 에너지. 이 종목도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주가 쫙 올라갔어요. 그죠? 요것도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GNC 에너지도 3월 19일 또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 센터의 확정에 따른 AI 관련주로 본다. 이거는 그냥 유튜브 자체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죠. 무조건 잡아가야 된다. 진짜 상승이 나온다. 세력들은 이 가격에서 올릴 거다. 3월 19일 차트 볼게요. 자, 날짜 언제입니까? 이때죠. 이때 3월 19일 이때고요. 주가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1차 파동 9,200원까지 올라갔죠. 결과적으로 4,000원 후반에서 5,000원 초반에서 어디까지? 9,200원 50%에서 80%의 파동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포마크라는 종목, 이 종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 추천드렸고 지금 몇 프로 벌써 52%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프로젝트 방에서 보여드리려고 정찰병까지 들어가서 확인시켜 드린 부분이죠. 인포마크라는 종 이름 바꿨습니다. 휴먼 테크놀로지로. 요것도 잠깐 보시면은 자, 어때요?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 또한. 그죠? 인포마크. 보시면은 언제요? 4월 4일. 자, 보겠습니다. 휴먼 테크놀로지. 어디요? 밑에 구간이죠. 여기입니다. 이 구간. 얼마 갔어요? 50%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2% 수익 중. 정찰병만 딱 100만원 들어갔는데 벌써 52% 한 달 만에 수익 중이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서 드리는 종목들과 제가 유튜브에서 올리는 종목들이 50%에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아주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억 프로젝트 참여하셔서 뭐하자?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라고 보내면 돼요? 뭐라고? 간단하게 히든 참여 또는 1억이라고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9201-6329 히든 참여 또는 1억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무료니까 참여해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